예, 하루에 네 문제씩 윤서입니다. 사상가 강조하는 인간은 분명히 신성하지 않으나 그의 인격의 인간성은 신성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가 의욕하고 우리가 지배할 모든 건 단지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오직 인간 그리고 그와 더불어 모든 이성적 피조물만이 그 목적 그 자체이다. 인간은 자유의 힘에 의해서 신성한 도덕 법칙, 우리 칸트죠. 대표적인 이성의 법칙. 바로 자유를 때문에 모든 의지는 모든 인격, 자신을 지향하고 있는 의지까지도 선의지죠. 이성적 존재와 자유를 일치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다. 자유절대 보편적 자연법칙과 도덕법칙이 있잖아요. 만이라 하니까 틀렸어요. 도덕을 사회 전체 행복 증진에 기하는 수단을 목적으로도 보는 수단도 있고 목적으로도 봅니다. 자연적 경향성이나 우연적 자연적 경향성, 근데 자연적 경향이라면 쾌락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우연적이 아니에요. 우연적인 거. 도덕 법칙은 맞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예부에서 주어지는 아니에요. 선의지가 있잖아요. 그죠? 본인의 자율 의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타율적인 도덕 법칙이 아니라 그다음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도덕 법칙이죠. 그 행위를 실천하는 선의지를 따라야 한다. 맞죠? 선의지가 나왔습니다. 어떤 인간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를 어떤 인간 이상적 인간입니까? 플라톤이죠. 플라톤의 이데아 이성. 인간이 정의로운 인간이 이상적인 인간이라네. 이상적 이데아. 정의로운 인간은 영혼의 세 부분이 지성, 이성, 기계, 용기, 욕구. 그죠? 지혜, 용기. 각자의 덕을 갖춰 전체를 조화를 이룬다네. 그죠? 이게 지혜, 용기, 절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의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영혼을 가면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며 이성의 기계와 욕구를 다스리죠. 여기서는 중요한 건 이성이에요. 이성이 기계와 욕구를 다스린다는 거. 그죠? 그래서 감각적 경험을 지식과 도덕 근원 아니죠. 근원이 아니죠. 감각적 경험은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욕구는 최대한 충족하는 것. 자신 욕구 최대 충족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아니잖아요. 그죠? 이성에 의해서 절제하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들어오지 않는 아니죠. 어떤 경우에도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운 것과 들어오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계. 그게 이 도구 그 용기를 갖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두려울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용기를 갖춰야 된다. 1, 2, 3다 틀렸군요. 예, 용어는 세 부분의 공통이 요구된 아니죠. 세 부분의 공통은 절대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항상 이성, 그다음에 용기, 절제 이 세 개를 다 갖춰줘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만을 갖추는 건 아니에요. 사물의 원형이 현실 세계 존재하면 이성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이죠. 여기서 이성이 용기와 절제를 다스려야 되는 거지 절제만 갖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7번 물질과 정신의 변화와 빛바람의 소멸을 체득하여 모든 물질과 정신은 무상하고 즐거움이 변하기 마련이다. 그죠? 무상한 거.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죠. 인생 무상. 세상에 있는 그대로 통찰해 봐야 한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근심과 탐심과 또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절망을 모두 버린다. 그런 것들을 모두 버리면 더 기라에 시달리지 않나. 가래에 기달리지 않으므로 행복하게 본다. 삼독이 뭐예요? 탐진치. 여기서 탐진치가 나왔죠. 여기서 어디에서 나요? 탐요. 진이 성냄, 치가 어리석음을. 이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연기의 법칙을 깨닫고 연기 법칙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어떤 것도 그냥 일어나지 않는 거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게 연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그러면 1번은 생각은 말 행동으로 짓는 업을 통해서 윤회를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윤회를 끝내야지 이데아의 말 그대로 열반의 경지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윤회를 반복하면 계속 생로병사 고생이야. 그죠? 마음이 항상 변하는 것은 깨닫고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걸 모르면 이게 무지한 거지.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항상 변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야. 4번 자비를 실천하면서 불변한 실체로 자아를 찾아야 돼. 변하는 거예요. 불변은 없어요. 불변은 없죠. 어떻게 불변이 있어요. 여기서도 계속 인생은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생로병사가 있어요. 불변은 없어요.
개론과 원인과 조건을 제거하기 아니죠. 지금 연계 법칙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제거를 해?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석가모니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8번은 보면은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은 것은 사회는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다. 하지만 사회는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이해 갈등도 존재한다. 롤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롤스는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는데 나은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관계의 일치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나 각자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 산출된 이득보다 큰 이득의 분배 방식에 무관심하지 않으며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적은 목적보다는 큰 목을 원하기에 갈등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러한 이득의 분배를 결정해 줄 사회 체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분배의 목에 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들의 요구되는데 바로 이 원칙들이 바로 사회 정의의 원칙이다. 이 상의 원칙은 원초적인 입장에서도 도출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사회 제도에서도 권력 운명을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해 줍니다. 위에 이제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을 찾으라는 거죠. 사회는 사람들이 협력이 아니라 갈등을 통해 아니죠. 협력해야 되니까 갈등하니까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라가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렸고 사회적 원칙 또는 사회 협력체에서 생긴 이익의 분배 방식을 정한다. 그죠?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이해관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러한 이익의 분배를 결정해줄 사회 체제를 선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맞는 얘기죠. 사회 구성원 자신의 노력만 되는 건 아니에요. 협력도 필요한 거죠. 갈등이 있을 때 협력을 있어야 되죠. 이게 분배 방식에만 관심을 가진 건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은 각자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일치할 수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니죠. 우선하니까 당연히 이해관계가 서로 이제 일치할 때 서로 협력을 하게 되는 거죠. 사회 정의의 원칙들은 사회 제도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과 무관하다. 아니죠. 서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함으로써 사회 자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조직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활동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이죠? 2번.